이번 강좌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시 제한 대상 중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명을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하기 위해서 김쌤매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도 자동 채우기 하여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B2셀에서 B5셀까지 블록을 설정한 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2셀에서 B5셀까지 블록을 설정한 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 탭을 클릭하시고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설정합니다. 다음에 원본에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이와 같이 입력을 합니다. 확인. B셀을 클릭하면 오른쪽 하단에 삼각형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부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교무부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교무부가 입력되었습니다. 김일동도 부서명을 입력해 볼까요? B3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구부 클릭. 그러면 연구부가 입력됩니다. 참조할 내용이 있는 이 영역의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2셀에서 B5셀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탭 클릭하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을 선택합니다. 이 원본 입력란을 클릭하시고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A8셀에서 A10셀까지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이 영역의 주소가 원본 입력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 그러면 김쌤매의 부서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 아래와 같이 교무, 연구, 학생부가 나타납니다. 교무부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 김일동도 부서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3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 클릭하고 연구부로 입력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연구부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블록을 씌운 후에 컨트롤 X에서 잘라내 보겠습니다. 컨트롤 X. D7셀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다시 한번 김이동의 부서명을 입력해 볼까요? B4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 부서명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참조할 영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계속 참조를 하게 됩니다. 학생부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할 영역의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셨으면 이 부분은 사용자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행을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10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7행에서 10행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숨기기를 클릭하면 이 행들이 숨김 처리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더욱 보기 좋게 되었죠. 이 참조할 영역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용해서 참조를 합니다. A8셀에서 A10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설정한 후에 이 이름 상자에 부서 이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B2셀에서 B5셀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탭을 클릭하시고 제한 대상은 목록을 선택합니다. 이 원본에는 등호, 부서 이름, 이곳에서 부여한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확인. 김쌤매의 부서명 셀 B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보면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이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무부 입력해보겠습니다. 김일동 부서명 입력해보겠습니다. B3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연구부 입력해보겠습니다. 연구부. 이 10행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삽입 이곳에 상단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김이동의 부서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4셀 클릭하시고 삼각형 버튼 클릭해 보면 상단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단부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 A12셀에 학년부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김삼동의 부서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O 셀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 클릭해보면 학년부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삽입한 경우에는 이 목록에 추가가 되는데 추가한 경우에는 이 목록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름을 지정했었는데요. 이 영역의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이 영역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수식 이름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클릭. 이 이름 관리자에서는 이름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부서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했었는데요. 이 학년부를 추가했을 때 드롭다운 목록에 이 학년부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을 이용해서 이 영역을 바꿔볼까요? 부서의 이름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클릭하고 이 참조 대상을 A8 셀에서 A12 셀까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 닫기. 다시 그러면 김삼동의 부서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O 셀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 클릭해 보면 학년부가 추가되었습니다. 클릭.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렉트가 아니고 인다이렉트입니다. 직접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참조를 합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 인수 ref 텍스트는 참조할 문자열입니다. 두 번째 인수 a1은 참조할 주소 스타일입니다. ref 텍스트는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a1 스타일을 참조할 수도 있고 r1, c1 스타일을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로 정의된 이름이 들어있는 셀을 참조할 수도 있고 셀에 대한 문자열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A1 인수는 선택 요소인데요. true로 설정하거나 생략을 하면 A1 스타일을 참조합니다. false로 설정하면 R1, C1 스타일을 참조합니다. 이 인다이렉트 함수는 문자열로 지정된 셀 또는 범위에 값을 반환해 줍니다. 또는 참조 오류를 반환해 줍니다. A2 셀을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문자 22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할 문자가 22입니다. 즉 22 셀을 참조합니다. 22 셀, 이 셀을 참조합니다. 바로 홍셈매입니다. 이 홍셈매를 반환해 줍니다. 참조할 문자는 22이고 A1 값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A1 스타일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22셀 값을 반환해 줍니다. 22셀, 이 홍셈매를 반환해 줍니다. A1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A1셀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인다이렉트 C1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C1셀에는 E1이라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1이라는 셀의 값을 참조합니다. E1의 값은 셈매입니다. 그래서 이 셈매를 반환해 줍니다. A3 셀을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할 문자는 C3 셀이고 R3C5입니다. 이 문자이고 두 번째 인수 A1은 false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R1, C1 스타일로 참조합니다. R3C5 삼행 5열이죠. 삼행 5열 김셈매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셈매를 반환해 줍니다. A4 셀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C4 셀에는 이름이라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셀을 참조하는데요. E4 셀을 클릭해 보면 이 셀의 이름이 이름입니다. 이 셀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사용자가 입력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이 셀의 값이 이셈매이기 때문에 이셈매라는 값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A5 셀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성명이라는 이름의 셀을 참조합니다. 이 5셀을 클릭해 보면 이 셀의 이름이 성명입니다. 그러면 이 셀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A6 셀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셈매라는 이름의 셀을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수식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 보면 셈매라는 이름의 셀은 없습니다. 성명이라는 셀과 이름이라는 셀은 있는데요. 셈매라는 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참조 오류를 반환해 줍니다. A7 셀을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C3셀, C3셀에는 R3C5라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R3C5셀을 참조하는데요. 두 번째 인수 A1 인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1 스타일을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3셀에 가보면 R1C1 스타일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조 오류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참조 오류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참조해서 이 부서명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D1셀에서 D5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선택 영역에서 제목을 포함해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해 체크를 합니다. 이곳에는 내가 선택한 영역의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 표도구 디자인 탭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표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이 아래쪽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면 더 많은 표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스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다음에 표 이름을 입력합니다. 표 이름을 부서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B2셀에서 B5셀까지 블록으로 설정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을 선택합니다. 원본에는 등호 인다이렉트 괄호하고 이 표의 이름 부서명 이렇게 입력합니다. 확인. 이제 김쌤의 부서명을 입력하기 위해서 B2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면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학년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학년부 이렇게 드롭다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교무부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연구부를 지워 보겠습니다. D3셀 선택하고 딜리트. 김일동 부서명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부가 지워졌습니다. 학생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학년부 뒤에 상단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김희동의 부서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4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 클릭해 보면 상단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단부 선택하겠습니다. 표에 이름을 부여하고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하는 경우에 이 설정 과정은 조금 불편한데요. 표의 내용을 삽입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여도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참조할 부서명의 개수도 많고 또 각각 부서에 따른 이 개도 다양한 경우에 이 부서명에 따라서 개명을 입력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매크로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